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궁금해하셨을 숙명여대 눈송템의 공동구매 총대로서 공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글로벌 서비스학부의 글로벌 협력 전공 21학번 최윤서라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어떠한 공부를 진행했는지 간략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총 공부를 3번 진행을 했고 하나 마지막 공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했던 공부는 플리스 공구였고 두 번째는 홀로그램 스티커, 세 번째는 독방 공구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진행한 플리스 공구는 총 6가지였나 4가지의 디자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학교 플리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진을 봤는데 아이보리에 은사가 박혀있는 그 디자인이 너무나 예뻐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연 거?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조금 내가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뭐 내가 갖고 싶은 거니까 하는 마음에 공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구매한 디자인은 이렇게 심플한 아이보리 플리스에 여기 은사 모양으로 은사로 우리 학교 로고가 박혀있는 이런 디자인의 플리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디자인으로는 여기 박혀있는 이 로고가 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디자인된 다른 플리스 디자인도 공구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구를 여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 힘든 거를 왜 굳이 총대를 매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조금만 힘들어가지고 이걸 참여를 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플리스 공구를 많은 사이트를 찾아보고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학과 회장분께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여러 업체를 찾아봤는데 그중 유니룩스라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지 엄청 막막했는데 그냥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를 먼저 밝히고 업체 측과의 저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이건 어떠세요? 라는 제안도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되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홀로그램 스티커를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노트북 가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노트북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부를 열어볼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한정된 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학교 로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컬러까지만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디자인에 뭐 이런 재질이면 좋겠어요? 라고 저는 일일이 하나씩 폼을 만들어가지고 업체 측에 먼저 보냈어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디자인 논의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배송이 제가 전체 물량을 받아서 따로따로 배송을 원하시는 분께 따로따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받아서 제가 인원에 맞게 한 분에 대해 주문 사항을 확인을 하고 A 스티커 몇 개, B 스티커 몇 개를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봉투에 넣고 운송장을 붙여서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닥쳤을 때 그래도 내가 시작을 일을 벌인 거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였고 좀 많이 힘들고 했지만 스티커를 한 분 한 분 포장을 해서 모두 운송장 주소부터 시작해서 다 붙여가지고 준등기로 보내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대를 매주셔서 좀 고맙다, 공고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힘을 얻고 조금이라도 고생을 해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고마웠던 분이 계시는데 제가 택배 배송이랑 현장 배부를 동시에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는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 배부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익명의 한 분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현장 배부를 도와주겠다, 맡아서 하겠다라고 직접 나서주셔서 너무너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저는 돋바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데 딱 개별 배송을 하신 분들은 지금 도착을 해서 한 분씩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돋바 공부 또한 앞에 두 가지 공부와 비슷하게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좀 진행한 공부였습니다. 지금 디자인도 제가 지금 실물이 없어서 말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데 흰색 보들보들한 면에다가 금사로 여기 학급 마크가 팔에 박혀있고 그리고 등판 밑에 라인에 Be the King, Rule Your World라는 우리 학교 슬로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플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번 돋바 디자인에서는 조금 특별했던 게 전에 했던 디자인들은 조금 제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 그런 디자인들이었지만 이번에 진행한 돋바 공부에서는 한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대1 오픈 채팅을 열어서 한 분의 디자인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낸 디자인이 등판에 밑에 슬로건 포함해서 위에 로고가 동그란 로고가 생겨진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화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저작권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생겨서 매화 같은 그림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은 제작하지 못했던 점이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직접 매화를 그리던가 아니면 그림 전공을 하는 친구나 동기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를 진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부를 제가 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까지 지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공부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일단 저는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만들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주시고 만약에 수요가 적다면 공부 진행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수요조사 구글 폼을 열어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폼을 먼저 만들어서 에브리타임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 수요에 맞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잡히면 첫 번째 진행했던 플리스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격이 측정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진행한 돋바 공부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어서 제가 업체 측과 이야기를 할 때 수요조사는 이랬는데 실제 구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좀 애매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는 공부를 시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폼을 열고 그 폼 결과를 토대로 업체 측과의 컨택을 시작하는 게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 물량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0벌이다 그러면 10벌일 때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10벌에 대한 디자인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뭐 10벌 이상이 넘어가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공부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이 잡히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입금 확인 방식에 대해서는 옷을 주제로 진행을 했던 첫 번째와 마지막 공부는 입금 확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문 방식이 저한테 거쳐서 제가 업체 측으로 보내는 그런 주문 방식이 아니라 바로 구매자분께서 업체 측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구매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홀로그램 스티커를 진행을 했을 때는 제가 일일이 입금을 받아서 그 입금된 돈을 합쳐서 업체 측에 보내는 방식이었어가지고 입금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에브리타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입금을 일일이 확인하고 요구 드리는 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진행하는 독바나 학점 그리고 플리스 같은 공고에서는 업체가 대형업체이기 때문에 입금 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파트긴 한데 배송이 오면 박스는 어떻게 옮기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주변에 공부를 진행하셨던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는 언니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현재 상으로는 저는 프라임관 계단 뒤쪽으로 배송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실위원회에서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학교 내니까 조금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분들도 그쪽에서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네, 프라임관에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현장 배부는 아무래도 시간은 무한정 막 12시간 내내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 한정으로 30분씩 총 4타임으로 나눠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틀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 날에는 2타임, 즉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날에는 4타임, 총 2시간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 폼을 만들어가지고 현장 배부를 선택하신 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가능하다고 한 시간에 안 되시는 분들의 현장 배부를 돕기 위해서 뭐 대리인이 픽업할 수 있는 그러한 폼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도파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공고에서는 오픈 채팅방이 있었어요. 왜냐면 원활한 좀 진행 상황이라든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열었었는데 익명의 오픈 채팅방으로 열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익명이다 보니까 본인의 약간 요구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말하시고 분명 악의는 없었겠지만 제가 약간의 힘듦?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그 의견들이 한 명씩 모이다 보면 그게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그 의견을 내신 분들이 왜 의견을 반영을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약간의 본인의 기분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분명 악의는 없고 본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겠지만 저의 딴에서는 조금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열었던 공고에서는 실명을 그러니까 즉 카카오톡 진짜 프로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1대1 채팅방을 만들어서 단체 채팅방이 아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1대1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다른 분들도 마지막에 디자인 그 제안을 받았던 것처럼 편하게 디자인 제안을 주셨고 그리고 저 또한 되게 편하게 다른 문의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좀 더 익명보다는 실명의 채팅방에 그 순 기능을 좀 본 공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고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고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제가 진짜 이게 공고를 첫 번째 진행을 해보고 두 번째 홀로그램 공고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도파 공고를 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고를 열었을 때 이제 진행 상황은 좀 많이 힘들고 많은 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힘든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공고가 이제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받아봤다 너무 이쁘다라는 인스타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에타 쪽지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오는 공고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라는 말의 한마디가 너무 저한테는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한번 독바 공고도 열어볼까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분들이 여는 공고에 참여를 할 때도 꼭 공고가 끝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딱 남기는 걸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고가 열렸을 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익명이든 실명이든 그냥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딱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그 공고를 여시는 총대분께서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더 예쁜, 더 멋진 그런 공고템으로 찾아올지 누가 압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한마디를 남겨주시는 게 총대를 매는 분들한테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경험에서 우러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딱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그러면 제가 약간 지금까지 계속 너무 공부가 어땠다, 이랬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짧게 좀 TMI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MBTI는 무엇일 것 같나요? 맞습니다. ENFP입니다. 제작진 분들께서는 MBTI J 유형이 공구 총대로 적합한가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MBTI는 ENFP입니다. 전혀 계획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솔직히 전 MBTI가 어떠한 MBTI든지 공구 총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흥적이든 계획적이든 아니면 뭐 내향이든 외향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면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던 게 공구 총대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획적이면 계획적인 대로 탁탁탁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즉흥적이면 즉흥적으로 내가 갑자기 만들고 싶어졌는데 하고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볼까 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게 공구 진행이기 때문에 저는 P든 J든 E든 I든 T든 S든 다 잘 참여할 수 있는 게 공구 총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TI의 참 과몰입인 저와 조금 반대긴 하지만 MBTI의 참 과몰입인 눈피셜 MBTI 편, 즉 ENFP, ESTG의 대결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위에 상단에 이렇게 링크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구 총대 리얼 썰을 들려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점이 조금은 풀렸을까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눈피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